당신은 지금 인생이란 계단의 어느 부분에 서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계단에서 난간이 모두 사라져 버린다면 도대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점점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들의 조직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난간이 없는 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계단의 중간에서 꼼짝 못하고 서서 올라가야 좋을지 내려가야 좋을지 알지 못해 허둥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 이끌어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흔들리는 발밑을 받쳐주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도와줄 그런 믿음직한 존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난간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사람들을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챔피언이란 과연 누구인지, 왜 챔피언이 필요하고 중요한지, 챔피언과는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챔피언을 찾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이란 간단히 말하면 당신의 일을 인정하고 당신을 지원해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비즈니스 대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다. 챔피언을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일의 효율뿐만 아니라 인생 그 자체도 크게 바꿀 가능성이 있다. 영한 사전을 펼쳐보면 챔피언의 첫 번째 뜻은 전사투사이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우승자는 세 번째 뜻으로 나와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주의, 주장 등을 위해 싸우는 투사, 옹호자라는 뜻이다. 영영사전에서 챔피언을 찾아보면 이 두 번째 뜻에 대해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다른 이들의 믿음, 권리, 주장을 열렬히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권리나 명예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다. 중세시대 앵글로색슨족은 노르만족의 재판 제도를 도입해 싸움으로 재판을 대신했다고 한다. 싸움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를 가렸는데 성직자나 여성, 노약자처럼 직접 싸우기 힘든 사람들은 자신을 대신해 싸워줄 챔피언을 지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챔피언의 두 번째 뜻은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챔피언의 두 번째 뜻을 비즈니스 현장으로 옮겨 놓으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된다. 현실의 비즈니스 세계는 조직과 팀으로 움직인다.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당신을 응원해 주거나 지지해 주는 사람의 존재는 대단히 중요하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챔피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챔피언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비즈니스 기회는 많아지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도 수월해진다. 우리가 챔피언을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이다.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도 챔피언이 되어줄 사람이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주는 경우, 내가 챔피언을 먼저 찾아 나서는 경우, 나머지 하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신뢰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챔피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자신의 실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실력을 착실히 쌓아야 챔피언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비로소 주어지게 된다. 먼저 자신을 갈고 닦지 않고 무턱대고 챔피언만 찾아 나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챔피언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열린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봐야 한다는 말이다. 여태껏 지독하게 일만 부려먹는 상사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의외로 당신의 챔피언이 되어줄 수도 있다. 자신의 기호와 입맛에만 맞는 사람을 챔피언으로 삼으려 한다면 결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챔피언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어느 조직이건 간에
반드시 당신의 챔피언이 되어줄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마음을 열고 다른 각도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라. 많은 경제 경영 서적에서 코치나 멘토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챔피언은 코치나 멘토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코치는 원래 운동기술을 지도하는 일이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는 사람을 코치라 한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한 상담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은 받을 수 없다.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멘토라는 것이 있다. 멘토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되었다.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영웅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좋은 조언자가 되어줬던 사람의 이름이 멘토였다. 그래서 멘토는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경험에 근거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특히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좋은 상담 상대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다면 멘토와 챔피언은 같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보통은 주로 경험이 풍부한 윗사람이 멘토가 되어 젊은 사람과 그 방면의 초보자를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사람은 멘티에게서 무언가를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또한 누군가의 좋은 상담 상대가 되어준다 해도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직면한 일과 관련한 장애물을 제거해 주지는 않는다. 또한 비즈니스와 관련한 평가에 연결되는 일을 해주지도 않는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멘토나 코치는 당신이 취할 행동과 그 결과에 따라 그들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다. 그러나 챔피언은 그렇지 않다. 챔피언은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다. 챔피언의 지원에는 성과로 답해야 한다. 따라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관계인 것이다. 그리고 챔피언은 친구가 아니다. 깊은 신뢰감으로 묶여 있지만 그 관계는 감상적이 아니라 합리적이다. 상사와 공통의 목표를 갖고 견고한 신뢰를 쌓도록 하라. 그것이 가능할 때 상대방은 당신의 챔피언이 되어준다. 자기 어필이 서툴다면 말에 능숙해지는 것보다는 자신을 대변해줄 챔피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챔피언이 우리를 옹호해주고 지원해주는 존재라고 했다. 그러나 성과주의 사회에서 이런 수고를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해주는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분명히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없으며 챔피언도 우리들에게 무언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기브 앤 테이크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들은 챔피언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자신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는 것이다. 당신의 재능이 인정되고 또한 필요한 인재라고 여겨져야 비로소 챔피언과의 관계는 성립이 된다. 상대방이 그렇게 확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해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중 하나는 챔피언으로 삼고 싶은 사람이 지시한 업무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해내는 것이다. 즉, 상대방이 당신이 시킨 업무는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게끔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상대가 가장 편한 때를 살펴서 업무에 관한 상담을 하러 가는 것이다. 이때 상담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서 요령 있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상대는 자신에게 도움을 청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발전하려는 나의 노력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을 챔피언이라 하는지, 앞으로 왜 챔피언이 중요한지, 챔피언과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렇다면 그동안 사소한 엇갈림으로 나의 챔피언이 될 뻔한 사람과 지나쳐버린 적은 없는지, 과거에 나에게 챔피언이 있었다면 현재의 내 모습은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 막상 챔피언을 갖고는 싶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챔피언이 필요한 것일까? 챔피언과는 언제 어떤 상황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것일까? 모든 것이 의문이 생길 것이다. 우선 챔피언을 찾으려면 먼저 챔피언에 대한 확실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4단계를 통해 챔피언을 찾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우선 1단계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2단계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3단계에서는 과거에서 찾은 해답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챔피언 후보 찾기에 나서는 것이다. 마지막 4단계는 인터뷰라는 방식을 통해 찾아낸 챔피언 후보나 챔피언과의 본격적인 관계 맺기에 대해 알아본다. 1단계, 나의 이력서 쓰기. 챔피언을 발견하기 위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면 좋을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과거 속에 진실이 있고 해답이 있다. 과거를 통해 미래에 자신이 나아갈 방향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을 나의 이력서 쓰기를 함으로써 할 수 있다. 나의 이력서 쓰기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글로 쓰며 되돌아보는 것이다.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의 고비마다 경험했던 잊기 어려운 사건을 가능한 한 간결하게 정리해보면 된다. 지금까지의 자기 인생을 유년기 10대, 20대, 30대 이와 같이 10년 단위로 정리해 보도록 하라. 각 시기별로 꿈과 목표도 적는다. 각 시기별로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3가지씩 적어본다. 경우에 따라 2가지 또는 4가지가 되어도 상관없다. 2단계, 조사 쓰기로 구체적인 목표 찾기. 여기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찾는 게 목적이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자신에게 필요한 챔피언이 어떠한 사람인지 명확해지지 않는다. 미래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은 자신의 죽음을 가정하고 스스로에게 조사를 써보는 것이다. 조사는 내가 남기는 유서와는 달리 타인이 나의 삶을 사후에 평가해 주는 것이므로 자신이 앞으로 살 삶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자신의 사후를 가정해 조사를 쓰는 다소 극단적인 방법에 의해 미래 자신의 삶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조사를 쓰는 방법은 자신이 몇 살까지 살 것인지를 가정하고 이력서와 마찬가지로 현재부터 10년 단위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을 한다.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어떠할지 떠올려 본다. 자신이 시기별로 이룬 목표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 본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즉 유언을 5, 6가지로 정리해 본다. 이와 같이 조사는 우리의 목표에 구체성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인 목표를 갖게 되면 우리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에 적합한 챔피언을 찾을 수 있게 된다. 3단계, 챔피언 찾기 인터뷰. 현재 자신에게 챔피언 후보나 챔피언이 있는지는 간단한 챔피언 찾기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보자. 1. 당신의 경험 중에서 일이 아주 잘 풀린 경우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고생했던 경우 2가지를 떠올려 보라. 2. 그 2가지 경우에서 나 혼자였다면 그 일은 해낼 수 없었을 거야. 위기였을 때 도와준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떠오르는 얼굴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3. 그렇다면 그 사람과 당신은 어떤 관계인가? 4.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의 멘토가 아니라면 당신과 그 사람과의 관계는
give and take 관계인지 아니면 단지 가르침을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하는 take만 있는 일방적인 관계인지 생각해 본다. 5. 만약 그 사람과의 관계가 give and take 관계라고 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가? 6.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챔피언 후보이다. 이 인터뷰를 통해 자신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챔피언을 발견해낼 수도 있다. 4단계 챔피언과 관계 맺기. 챔피언 후보와 관계를 맺을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당신이 챔피언 후보라고 생각했으나 엉뚱하게 이용만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생각했으나 실은 일방적으로 이용만 하고 도움은 주지 않거나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관계에서는 절대 챔피언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챔피언이 될 만한 사람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여기 5가지로 확인을 하면 된다. 첫째, 둘 사이에 공통의 목표가 있는가? 둘째, 상대방이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가? 셋째, 상호 신뢰하고 있는가? 넷째, 관계가 감상적이지 않고 합리적인가? 다섯째,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5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그것은 챔피언 관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선택된 챔피언 중 후보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가장 순위가 높은, 즉 0순위의 챔피언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한번 챔피언 관계를 맺는데 성공하면 이후부터는 챔피언 관계를 맺는 것에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특히 조직 내에서 직속 상사를 자신의 챔피언으로 만드는 것은 이후의 비즈니스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런 챔피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먼저 챔피언을 찾아 나설 때 당신은 보다 많은 챔피언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코 남에게 의지해 꿈을 이루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단지 당신의 노력을 받아주고 계단을 오르려고 하는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당신의 과거는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이 언제 막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 시점을 모른다고 해서 남은 인생을 그냥 지금까지처럼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마라톤 경주를 인생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어딘가에도 반환점이 있을지 모른다. 챔피언은 미래의 자신으로 이어주는 가교가 될 것이다. 그를 만남으로써 전환점이 되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이라면 한 단계 더 레벨을 올리게 해주는 것이 챔피언이다. 중간층의 사람들, 다시 말해 모처럼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앞에 뻔히 보면서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흔들리는 계단의 난간이 되어줄 사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챔피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챔피언 관계를 이해하고 분명히 인식한다면 더 이상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거나 흘려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챔피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가 내미는 손을 잡음으로써 보다 손쉽게 하나 더 위 레벨로 올라가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우에모리 코이치의 나를 인정해줄 한 사람을 만들어라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시는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라고요. 제 방송을 구독해 주시면 더욱더 좋은 컨텐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책 속의 책을 읽어드리는 희망이었습니다.